주말 저녁 정옥이 하루 종일 끓인 갈비찜이 식탁에 올랐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던 중 며느리 미경이 민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툭 내뱉었다. 어머니, 민재가 좀 닮은 데가 없죠? 하긴 피라는 게 꼭. 말끝을 흐리며 애매하게 웃었지만 그 순간 정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미경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씨앗이 되어 정옥의 머릿속을 온종일 맴돌았다. 20년간 당연히 여겨왔던 손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서랍에서 남편 기태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민재의 얼굴과 번갈아 바라봤다.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미경의 그 말이 작은 균열을 만들어 정옥의 평온했던 일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눈꽃 사연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 박정옥 할머니의 충격적인 진실 발견과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손자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할머니가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에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DNA 검사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의미가 흔들리는 순간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혈연보다 진실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양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5세 박정옥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요. 오늘도 어김없이 미역을 우려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끓입니다. 20회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에요. 남편 박기태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정옥의 하루는 오직 손자 민재를 위해서만 돌아갔거든요. 우리 민재 일어나야지. 정옥은 2층으로 올라가 손자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립니다. 22살이 된 민재는 여전히 할머니가 깨워주기를 기다리는 아이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지만 정옥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민재가 일어나면 정옥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식탁에 올려놓아요. 미역국에 갓 구운 김, 달걀 프라이까지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상차림이에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민재가 미안해하며 말하지만 정옥은 그저 흐뭇하기만 해요. 이게 뭐가 힘든 일이냐? 우리 민재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정옥의 눈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아들 상민과 며느리 윤미경이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정옥이 민재를 키우는 일을 맡아왔거든요. 집 안 곳곳에는 민재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거실 벽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대학교 졸업 준비 사진까지 빼곡히 걸려 있어요. 액자 속 민재는 유치원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뽀얀 살에 동그란 눈을 한 5살 민재,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새 가방을 맨 7살 민재, 중학교 졸업식에서 훌쩍 자란 15살 민재까지 정옥은 매일 아침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합니다. 책장 위에는 민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상장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교 1등상, 모범상, 백일장 은상까지. 정옥은 민재가 상장을 하나 받아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민재가 또 상 탔어요. 공부를 참 잘해요. 냉장고 문에는 민재가 어릴 적 그린 그림들이
여전히 자석으로 붙어 있어요. 색연필로 삐뚤빼뚤 그린 할머니와 민재라는 제목의 그림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욱은 민재가 학교에 간 뒤에도 바쁩니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대학교까지 가져다 주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편의점 음식만 먹는다더라. 우리 민재는 그러면 안 되지. 정욱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통에 담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불고기와 달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빠뜨리지 않아요. 도시락통마다 사랑하는 민재에게라고 적힌 쪽지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대학교까지 가는 길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정욱의 다리는 아프지만 민재가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때로는 민재의 친구들이 정욱을 보고 민재 할머니시죠? 도시락 정말 맛있어 보여요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욱은 더욱 뿌듯해집니다. 오후에는 민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합니다. 팥죽을 끓이거나 호떡을 만들어 두죠.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구워 놓기도 해요. 봄에는 쑥떡, 여름에는 빙수, 가을에는 밤을 삶아 놓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으라며 민재의 방 앞에 간식을 놓아둡니다. 정욱에게는 민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저녁이면 민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정욱은 민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요. 민재도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욱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역시 우리 민재는 똑똑해. 할머니가 봐도 그래. 밤이면 정욱은 서랍 속에서 통장을 꺼내봅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과 정욱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들이에요. 예금 통장만 5개, 적금 통장도 3개나 됩니다. 이 돈은 모두 민재 몫이야. 민재가 결혼할 때, 집 마련할 때 쓰게 해야지. 정욱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당연히 민재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아들 상민에게도 민재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정욱의 손자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씨는 정말 손잡아 보네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니까 민재가 그렇게 효자로 자랐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욱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실제로 민재는 할머니를 잘 따랐어요.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할머니 병원 진료에도 함께 따라가며 할머니 생신에는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정욱의 하루는 오직 민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민재가 기뻐하면 정욱도 기뻐하고 민재가 아프면 정욱도 함께 아파해요. 민재의 미래를 위해 정욱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 저녁 정욱의 부엌에서는 갈비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옵니다. 정욱이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에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두고 약한 불에서 2시간 넘게 푹 끓인 결과물입니다. 민재가 갈비찜을 좋아하니까 정욱은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당근을 올려 완성합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요리를 매번 해주시다니. 며느리 윤미경이 식탁에 앉으며 감탄합니다. 미경은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해 보이지만 시어머니가 차려준 상차림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 상민도 회사 야근을 마치고 막 들어와 손을 씻고 있어요. 어머니 요리가 최고죠. 우리 집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재는 대학교 과제를 마치고 내려와 식탁에 앉습니다. 할머니, 오늘 갈비찜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민재의 환한 미소에 정욱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우리 민재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지. 많이 먹어라. 정욱은 민재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줍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화기애애합니다. 상민은 회사 이야기를, 미경은 요즘 맡고 있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민재는 곧 다가올 졸업과 취업 준비 이야기를 나누어요. 정욱은 그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합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어야 제맛이지. 민재야, 요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아버지 상민이 묻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대기업 몇 군데 지원해 보려고요. 민재가 대답하자 정욱이 끼어듭니다. 우리 민재는 똑똑하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걱정 마라. 민재는 할머니의 믿음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고마워합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민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민재야, 너 정말. 미경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다른 가족들이 미경을 바라보자 미경은 잠깐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가? 민재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엽니다. 아니야, 그냥. 민재가 아빠랑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 순간 식탁에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상민이 웃으며 말합니다. 닮았는데? 특히 눈이 똑같아.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젓습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미경이 피곤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툭 내뱉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좀 닮은 데가 없죠? 하긴 피라는 게 꼭. 말끝을 흐리며 애매하게 웃었지만 그 한마디는 식탁의 공기를 묘하게 만듭니다. 정욱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욱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요즘 직장에서 동료들이 자기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구는 아빠 닮았다. 누구는 엄마 닮았다 하면서요. 그런 걸 들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경이 덤덤하게 설명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이야기인데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걸려요. 민재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표정이 똑같아요. 정욱이 애써 밝게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정말 그럴까? 민재가 남편 기태를 닮았을까?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미경이 다시 한번 말하자 정욱의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상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합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해요? 민재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친자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다던데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미경의 말에 정욱은 더욱 당황합니다. 여보, 왜 그런 소리를 해? 상민이 미경을 나무라지만 미경은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민재는 어른들의 이상한 대화를 들으며 불편해합니다.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할머니 닮았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정욱은 민재를 바라봅니다. 정말 자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남편 기태를 닮았을까?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아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의문스러워집니다. 민재의 눈썹, 코, 입술. 정말 가족들과 닮은 걸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욱은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해요. 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 정욱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피라는 게 꼭. 미경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아요. 정말 별것 아닌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정욱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입니다. 서랍 속에서 남편 기태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어 봅니다. 젊었을 때의 기태 모습이에요. 그리고 민재의 최근 사진과 번갈아 가며 바라봅니다.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정욱은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미경의 그 한마디가 작은 씨앗이 되어 정욱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경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피라는 게 꼭. 그 한마디가 정욱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아침에 민재를 깨우러 갔을 때도, 점심 도시락을 싸줄 때도,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정욱은 자꾸만 민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민재의 눈썹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형태까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할머니,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세요? 민재가 궁금해하며 묻기도 합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민재가 잘생겨서 그래. 정욱은 애써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해요. 정말 민재가 가족들을 닮은 걸까요? 아니면 미경의 말대로 딱히 닮은 구석이 없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욱은 민재가 대학교에 간 사이 민재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를 닦고 옷장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청소였어요. 그런데 민재의 베개 위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그 머리카락을 가만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로 알 수 있을까? 정욱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주워듭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검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용기를 내어 동네 친구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순자야, 혹시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 어디서 하는지 아니? 순자는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욱은 당황하며 둘러댑니다.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에서 봐서 궁금해서 그래.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욱을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하고 전문 검사기관도 있다고 하더라.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텐데. 하지만 정욱은 인터넷을 잘 모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별일 아니야. 정욱은 얼른 화제를 돌립니다. 집에 돌아온 정욱은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의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나요. 미경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날 정욱은 결심을 합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한 것이에요.
오후에 민재가 학교에 간 사이 정옥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민재한테는 장 보러 간다고 해야겠어. 정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재의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어 가져갑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정옥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민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정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젊은 여성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친자 확인 검사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젊은 여성은 친절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줍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 역삼동에 있네요. 지하철로 가시면 됩니다. 역삼동까지 가는 길은 멀고 복잡했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길을 물어가며 간신히 DNA 검사 기관을 찾아냅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옥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묻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와 손잡은 관계 확인이신가요? 직계 혈연 관계 확인 검사네요. 네, 맞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이 계속 설명합니다. 검사비는 15만 원이고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검사 샘플은 머리카락이나 구강세포로 하시면 됩니다. 정옥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냅니다. 머리카락 가져왔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옥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결과는 등기 발송으로 받으시겠어요? 직원이 묻자 정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집으로 보내주세요. 검사 샘플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정옥이 가져온 머리카락을 살펴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비를 지불합니다. 15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검사 기관을 나오면서 정옥은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제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재를 보면서도 태어난 척해야 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건 아닐까요? 혹시 들킬까봐 불안해요. 민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정옥은 혼자 다짐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재가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자 정옥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응, 장 보러 갔다 왔어. 하지만 장바구니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재가 이상하게 여길까봐 정옥은 얼른 말을 바꿉니다. 갔는데 사고 싶은 게 없더라. 그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검사를 받은 게 맞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상상도 안 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옥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민재를 챙기고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민재를 바라볼 때마다 자꾸만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일까? 어느 날 저녁 정옥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봅니다. 남편 박기태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에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모습들,
아들 상민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하지만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태의 표정이 어둡해지고 가족 사진에서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때부터였나? 정욱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기태가 자주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들 상민이 군대에 간 시기와 겹치는 것 같아요. 그 무렵 기태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태가 술에 취해 돌아온 날들이 떠오릅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정욱이 묻으면 기태는 회사 회식이 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정욱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태 씨 계세요? 어느 날 밤 낯선 여자의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젊고 부드러웠어요. 정욱이 누구세요? 라고 묻자 상대방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정욱은 그때 기태에게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태의 행동을 되돌아보니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누구 전화야? 라고 물으면 회사 사람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는 일이 잦았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태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정욱이 이게 뭐야? 라고 묻자 기태는 회식 때 동료가 실수로 묻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욱은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태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술에 많이 취해서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기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욱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욱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묻자 기태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이 그 이야기를 꺼내자 기태는 술 마셔서 헛소리한 거야.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태 표정은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에 찬 표정이었어요. 정욱은 그때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던 기태가 갑자기 민재는 괜찮을까? 라고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정욱은 당연히 괜찮지. 우리 손자인데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태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온 사람들 중에 낯선 여자가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멀리서 기태를 바라보더니 정욱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사라져버렸어요. 정욱이 누구지? 라고 궁금해했지만 간병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태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도 이상했어요. 정욱아, 민재를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정욱은 그때 당연히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기태의 모든 행동이 수상합니다. 출장이라며 자주 집을 비웠던 것, 낯선 여자의 전화, 술에 취해서 한 이상한 말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혹시 기태가 다른 여자와, 그리고 그 결과가, 설마, 정말 설마. 정욱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미경의 그 말, 피라는 게 꼭이라는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려요. 혹시 미경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지 않는다는 뜻이었을까요? 정옥은 서랍에서 기태의 유품들을 꺼내봅니다. 시계, 반지, 그리고 낡은 지갑까지. 지갑 안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어요. 미안해라고 적힌 기태의 글씨입니다. 이 쪽지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정욱에게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일까요? 밤이 깊어가지만 정욱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요. 기태가 숨겨왔던 비밀, 그 비밀이 민재와 관련이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오고 있어요. 곧 민재를 깨워 아침을 챙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민재를 바라보기 어려워요. 의심의 씨앗이 너무 크게 자라버렸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체부가 등기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정욱의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정욱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통보서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와요. 이 봉투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 무슨 서류예요? 마침 집에 있던 민재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봉투를 가슴에 숨깁니다. 아니야, 그냥 보험 관련 서류야. 민재는 별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정욱은 봉투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꼭 잠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여요. 하지만 봉투를 뜯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진정해, 정욱아. 진정하라고. 정욱은 혼자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침대에 앉아 봉투를 바라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민재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는 확인서일까요? 아니면 정반대의 결과일까요? 정욱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몇 번이나 봉투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뜯어보려고 하지만 막상 손이 가지 않아요. 모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알아야 할까? 정욱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30분 넘게 고민한 끝에 정욱은 결심을 합니다. 천천히 봉투의 모서리를 뜯어냅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도 않아요. 간신히 봉투를 열고 안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에요. 맨 위에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펼치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정욱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서류를 펼칩니다. 처음에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서류의 맨 아래쪽에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검사 결과 박정욱님과 박민재님은 직계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욱의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직계 혈연 관계가 아니다. 정욱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봅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아요. 민재는 정욱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민재가 아들 상민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욱은 서류를 떨어뜨리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도 어려워요. 20해 넘게 키워온 손자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럼 민재는 누구 아이야? 정욱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남편 기태의 어둠 속 과거가 떠오려요. 그 많은 출장, 늦은 귀가, 낯선 여자의 전화. 혹시 그때 기태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민재일까요? 정욱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검사 정확도 99.9%라고 적혀 있어요. 오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민재는 정욱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민재의 진짜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기태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민재를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태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태 자신이 민재이? 아니야, 설마. 정욱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들 상민이 군대에 간 사이 기태가 며느리 미경과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욱은 방안을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미경이 그때 피라는 게 꼭이라고 말한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혹시 미경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상민에게 말해야 할까요? 미경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정욱은 혼란스럽기만 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가족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민재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할머니인 줄 알고 있는 정욱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욱은 예전처럼 민재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정욱은 애써 웃으며 대답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밤이 되어도 정욱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족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며칠 동안 정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알고 나니 민재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굴지만 정욱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입니다. 결국 정욱은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 미경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한 거예요. 아들 상민이 출장을 간 사이 민재가 학교에 간 오후 시간을 택했습니다. 미경이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미경아, 우리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정욱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의아해하며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정욱은 차를 우리며 마음을 정리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미경이 놀랄 것 같고 돌려서 말하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경아, 지난번에 민재가 닮은 데가 없다고 했잖니.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져요. 아, 그때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습니다.
정옥은 미경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었어? 다른 뜻은 없었고,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네, 당연히 그냥 하는 말이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미경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미경아, 솔직히 말해봐. 정옥이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민재가 정말 상민이 아들이 맞니? 순간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미경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정옥은 미경의 반응을 보고 확신을 얻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미경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아봤어. 정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미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듯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미경이 입을 엽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결국 사실이었던 거네요. 그럼 정말 민재가 상민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미경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사과하는 미경을 보니 정옥의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해요. 그럼 민재 아버지가 누구야? 솔직히 말해봐. 정옥이 다그치듯 묻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술김에 그런 말씀을. 미경의 말에 정옥은 깜짝 놀랍니다. 기태가 뭐라고 했다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미경이 더욱 심하게 울면서 말해요. 시아버님이 민재는 자기 아들이라고. 상민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라고. 미경의 고백에 정옥은 머리가 띵해집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 기태가 아들이 군복무 중일 때 며느리 미경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민재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정옥이 힘겹게 묻습니다. 미경이 흐느끼며 대답해요. 상민 오빠가 군대 간 지 반년쯤 후부터요. 시아버님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싫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정옥은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남편 기태에 대한 배신감, 며느리 미경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에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교차해요. 20해 넘게 손자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상민이는 아직 모르는 거야? 정옥이 묻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여요. 네, 상민 오빠는 아직 몰라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옥은 기태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민재를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리고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까지. 기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이 계속 울면서 사과합니다. 정옥은 미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경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시아버지의 강요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옥이 혼자 중얼거립니다. 미경이 20해 넘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큽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요. 민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정욱이 묻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젓어요. 아니요, 민재는 전혀 몰라요. 그냥 상민 오빠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제발 상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경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민재도 너무 상처받을 거고요. 미경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정욱은 깊은 한숨을 쉽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워요. 민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전히 손자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남의 아이로 봐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경아,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정욱이 말합니다.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정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뜨고 나자 정욱은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벽에 걸린 민재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그 사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지금 정욱에게는 힘든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정욱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에 잠겨요. 민재가 남편 기태의 아들이라는 사실, 20해 넘게 속아서 살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식욕도 없고 기운도 나지 않아요. 결국 몸살이 나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실까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욱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정욱은 민재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을 할머니로 여기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민재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욱이 애써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전처럼 손자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할까요? 미경은 정욱이 아픈 동안 더욱 조심스럽게 굽니다. 죽을 끓여 가져다 주고 약을 챙겨주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계속 사과해요. 하지만 정욱은 미경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일주일 정도 알아누운 후 정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정욱이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정욱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며 묻습니다. 어르신,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정욱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묻습니다. 정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제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기부요? 가족분들한테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요? 네, 기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복지재단으로요. 정욱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변호사는 의아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손자분이 계시지 않나요? 보통은 가족들에게. 정욱이 말을 자릅니다. 제 결정입니다. 변호사는 정욱의 강한 의지를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에 기부하실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정욱은 미리 알아본 지역 아동복지재단 이름을 말합니다. 거기로 해주세요.
모든 재산을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정욱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민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 가혹한 처사는 아닐까요? 하지만 정욱은 마음을 굳힙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에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정욱이 말합니다. 이 일은 제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가족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후련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상민이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라고 묻고 미경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욱을 바라봅니다. 민재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하며 할머니, 이제 많이 나아지셨죠? 라고 묻습니다. 정욱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상민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민재도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미경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 진짜 가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해. 정욱이 갑자기 말합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욱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냥 할머니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주셨는데요. 민재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아파집니다. 정말 그랬어요. 지난 20해 동안 정욱은 민재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욱은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재산을 모두 기부하는 게 맞을까요? 민재에게는 죄가 없는데 너무 잔인한 선택은 아닐까요? 하지만 정욱은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실을 안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정욱은 지역 아동복지재단을 직접 방문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정욱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직원이 묻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정욱의 말에 직원들은 더욱 놀랍니다. 정말 모든 재산을요?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 결정입니다. 재단에서 정욱의 기부 의사를 확인한 후 기부식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다음 달에 기부식을 열어도 될까요? 많은 분들에게 어르신의 뜻을 알리고 싶어서요. 정욱은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게 되더라도 진실된 삶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한 달 후, 여름 끝자락의 따뜻한 오후입니다. 지역 아동복지재단 앞에는 현판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에요. 박정욱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정욱은 검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뜻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재단 이사장이 정욱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정욱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행사장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복지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욱의 전 재산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75세 할머니의 전 재산 기부 감동실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정옥은 행사장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민재가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온 건지, 어떻게 알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민재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민재는 정옥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정옥은 민재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집니다. 이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를 텐데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민재야, 언제 왔니? 정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얼마 전에 왔어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민재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가요. 할머니,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정옥은 민재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민재야, 할머니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저 때문인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옥은 급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정옥의 말에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을 시작한다고 알립니다. 정옥은 민재에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단상으로 향합니다. 민재는 뒤에서 그런 정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여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한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정옥의 말에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죠.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쓰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정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민재는 뒤에서 정옥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깨닫는 듯합니다. 할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는 말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부현판 제막식이 진행됩니다. 박정옥 어린이 장학재단이라고 적힌 현판이 공개되자 또다시 박수가 터집니다. 정옥은 현판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옥과 민재는 조용한 카페에 앉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정말 궁금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정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민재야, 어른들의 세계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옥은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민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니야.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민재는 정옥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요. 민재의 말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정욱이 민재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거야. 그게 할머니가 찾은 새로운 행복이야. 민재는 정욱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를 도울게요. 장학재단 일을 도와드릴게요. 민재의 제안에 정욱은 놀랍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정욱은 감동받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민재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 사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로 말입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행사 잘 마치셨어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잘 마쳤어. 그리고 미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경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정욱의 말에 미경도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욱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아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만 바라보던 세월은 끝났지만 정욱은 새로운 가족을 세상 곳곳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정욱에게는 이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